지난 시간에 모집단에 대한 거 설명을 했죠.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을 모평균, 그 다음에 모분산, 그 다음에 모표준 편차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뭐를 뽑냐 그러면 표본을 뽑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표본의 개수가 n개, 이걸 표본의 크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표본을 뽑았는데 그때의 얘의 평균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표본 평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보통은 이제 x 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x 바는 뭐냐 그러면 이 n개의 평균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표본을 한 번만 뽑는 건 아니고 여러 번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얘를 x1 바 그 다음에 또 n개를 뽑게 되면 얘가 뭐가 되냐 그러면 x2 바 이런 식으로 되고 또 뽑게 되면 x3 바 이렇게 돼가지고 얘를 무한히 뽑을 수 있겠죠. 그래서 xn 바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게 평균이야. x1 바, x2 바, x3 바 이게 바가 붙어 있는 애들이 평균이다. 이렇게 표본 평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거에 표본 분산도 있을 거고 표본 표준 편차도 있을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표본 표준 편차는 보통 이제 s라는 걸 써. s 제곱 그다음에 당연히 표본 표준 편차는 s가 되겠죠. 이게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이렇게 돼. 그럼 여기서도 이게 s1의 제곱 s1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s2의 제곱 그다음에 s2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가 나올 거 아니에요? 분산하고 표준 편차 값이. 자, 그래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sn, sn 제곱 이렇게 돼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본을 여러 번 뽑아가지고 이런 평균 값들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 있잖아 2의 x 바 이 평균의 평균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 x1 바, x2 바, x3 바, xn 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것들을 다시 평균을 내보면 얘가 뭐가 나올 거냐 하면 모평균이 나올 거라고 기대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이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잖아, 그치?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이 뭐냐 하면 모평균이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v의 x 바 표본 평균의 분산 이렇게 읽으셔야 되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뭐가 되냐 하면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n은 이 샘플의 개수가 되는 거고 시그마 제곱은 모분산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기억을 하라고 했죠. 됐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거 공식만 가르쳐줬던 거고 이게 있잖아. 이거를 증명을 완벽하게 하는 거는 실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얘기고 그거는 이제 대학교 가가지고 통계학을 배우든가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예를 있잖아 그냥 예를 들어서 보여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0하고 2하고 4하고 6이 있다. 이게 뭐냐 하면 뭐가 되냐 하면 확률 변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머니에 0246이라고 적혀있는 구슬이나 뭐 카드가 있다 이거죠. 그랬을 때 얘를 뽑을 수 있는 확률은 얼마가 되냐 하면 4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확률 변수 x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확률 값이 될 거고 그러면 이 확률 분포표에 대한 뭘 구할 수 있냐 하면 평균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모집단이라고 할 수 있거든. 0246이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있잖아 주머니 안에 0246이 있다라는 거 하나씩 있다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집단을 알고 있는 거랑 똑같다. 그러면 얘가 이제 모평균이 되는 거지. 그래서 평균은 어떻게 되냐 하면 확률 변수하고 확률하고 곱해서 다 더하면 되는 거니까 0하고 4분의 1 곱하면 0이 될 거고 2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4분의 1 그 다음에 6 곱하기 4분의 1이다.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냐 하면 3이 되는 것 같아. 2분의 1, 2분의 3, 2가 되고 가운데 거 1이니까. 되니? 여기까지. 그 다음에 2의 x의 제곱을 곱하면 x제곱의 평균은 0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0이고 됐고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4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 그 다음에 6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는 1, 얘는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9가 되죠.
그래서 값이 얼마가 되냐 그러면 14.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분산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얘가 196, 14죠. 이걸 제곱해요.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그랬으니까 5가 분산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결국에는 이 주머니에 0하고 2하고 그 다음에 4하고 6하고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이거를 있잖아 하나씩 꽂는다고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확률분포표를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거기서 이제 구한 게 평균, 그 다음에 분산. 그러면 이게 모집단이라고 하면 모평균이 얼마냐 그러면 3이고 모분산이 5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뭘 할 거냐 그러면 n이 2가 되는 표본의 개수가 2가 되는 샘플을 뽑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지금 여기서 0, 0 이렇게 뽑을 수 있고 그 다음에 0, 2 그 다음에 0, 4 그 다음에 0, 6 이렇게 뽑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둘, 둘 이렇게 뽑을 수 있어. 그래서 총 몇 가지냐 그러면 16가지가 나와야 되는 거지 이거. 4, 8, 2 해가지고 4개 중에서 2개를 중복해서 뽑아서 16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둘, 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에 0 그 다음에 2에 4 그 다음에 2에 6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4, 0 그 다음에 4, 2 그 다음에 4, 4 그 다음에 4, 6 그 다음에 60, 62, 64, 66 이런 식으로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한 평균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평균 값을 구해야 되니까 얘는 0이야. 그 다음에 얘가 2가 될 거고 얘는 2가 되고 얘는 3이 되고 얘가 1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여기가 2, 3 4, 5 그 다음에 여기도 3, 4, 5, 6 이렇게 되죠. 그래서 확률 변수가 x바가 뭐가 나오냐 하면 0이 될 수 있고 1이 될 수 있고 3이 3, 4, 5, 6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확률은 1이 나와야 되고 p의 x바 얘가 x 그래서 0이 될 확률은 16분의 1 그 다음에 1이 될 확률은 지금 하나 그 다음에 둘 이렇게 두 개 있죠. 16분의 2가 이렇게 되고 2가 되는 경우는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이상 없는 것 같고 16분의 4 자, 3이 될 때는 지금 1개, 2개, 3개, 4개 그러니까 16분의 4가 되죠. 4가 될 때는 하나, 둘, 3개가 있는 거고 그래서 16분의 3, 16분의 2, 16분의 1 이렇게 되지. 그러면 16 이렇게 되고 됐죠? 그래서 2의 x바는 어떻게 되냐 하면 16분의 0하고 얘랑 곱하면 되고 얘는 2, 그 다음에 밑에는 전부 다가 16이니까 6 더하기 12 더하기 12 더하기 10 더하기 6 더하기 자 얘랑 얘랑 더하면 8, 20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20이고 얘랑 얘랑 더하면 16 그 다음에 28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48 그래서 모평균이 3이 나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V의 x바는 어떻게 되냐 2의 x제곱 2의 x바의 제곱 얘는 16분의 0은 됐고 1 곱하기 2니까 2 그 다음에 4 곱하기 3이니까 12 그 다음에 9 곱하기 36 16 곱하기 3이니까 48 그 다음에 25 곱하기 50 36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럼 얘랑 얘랑 더하면 14 여기까지 더하면 50 100이고 얘랑 얘랑 더하면 84 184가 되거든.
자, 그래서 얘를 약분을 하게 되면 4분의 46 그러면 2분의 23 됐지? 자, 그래서 V의 X반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2X 제곱 2분의 23 여기서 뭘 빼냐 그러면 9를 빼자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2분의 5가 나온다 이렇게 돼요. 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 아까 이 공식에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2분의 5가 나오는 게 맞잖아요.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모집단에 대한 실제 있잖아 이 모평균이나 그 다음에 모분산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알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모집단을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문제를 이제 그동안 풀었던 건데 물론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 모집단에 대한 이 모평균 그 다음에 모분산 그 다음에 모표준 편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뭘로 할 수 있냐 그러면 이렇게 여러 번 샘플을 뽑게 되면 걔를 가지고서 뭘 할 수 있냐면 평균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분산도 구할 수 있고 근데 이 평균하고 분산을 구해보면 그 평균이 그러니까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이 모평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런 관계가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샘플을 여러 번 뽑아보게 되면 모집단에 대한 평균과 그 다음에 모집단에 대한 분산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이 공식을 잘 기억을 해줘야 돼요. x바에 대한 평균이 뭐냐면 모평균이다. 그 다음에 x바에 대한 분산이 이렇게 샘플의 개수분의 모분산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더라 이거지. 됐죠? 그게 이제 그 185쪽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고 자 필수예제 3번 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오른쪽 표와 같다. 그래서 표가 어떻게 그려져 있냐 그러면 3번 자 x가 확률 변수가 1하고 2하고 3 이 세 개를 갖더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때의 확률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4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이다. 그러니까 이게 모집단에 대한 거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모집단에 대한 확률 분포표라고 가르쳐 줬고, 이 모집단에서 뭘 하냐 그러면 크기가 4인, 즉 n이 4인 표본을 추출한다 그랬거든. 그걸 이미 추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x바의 평균 그러니까 2의 x바 그 다음에 v의 x바 x바의 분산이 어떻게 되냐 이 두 가지를 구하라 그랬거든. 그러면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얘가 뭐라고 했어? 모평균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n분의 시그마 제곱 그러니까 이 모집단에 대한 뭘 구하면 되냐 그러면 평균하고 그 다음에 분산값을 구하면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이거는. 자, x바를 2의 x, 즉 x에 대한 평균을 구한다 그러면 그냥 곱하면 4분의 1 더하기 그 다음에 얘가 4분의 2가 4분의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랑 곱하면 4분의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8이니까 평균은 2가 된다 이렇게 돼. 자, 분산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분산을 구하려면 2x부터 구해야 되는데 얘는 4분의 1 더하기 얘가 4분의 2고 제곱한 걸 곱해야 되니까 4분의 8이 되죠? 4 곱하기 4분의 2니까 그 다음에 9 곱하기 4분의 1 9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얘가 지금 4분의 18이야 그러니까 2분의 9가 된다 이렇게 되고 따라서 vx는 자 2분의 9에서 2의 제곱을 뺀 거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2분의 1이 분산이다 이렇게 돼요. 됐지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 그러면 2의 x반은 뭐라고 했지? 2의 x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평균은 2가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거고 v의 x반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그랬거든. 시그마 제곱이 뭐야? 분산이잖아 이거. 그러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4분의 1이 더하고자 하는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분모사 아니에요? 이거? 아니 4였나? 그러네. 왜 이렇게
아까 좀 전에 했던 거 그대로 잔산이 남아있네. 그러니까 4분의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8분의 1 이렇게 되죠. 되죠? 자, 4번. 자, 어떤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수의 용량은 평균이 뭐냐 그러면 150. 그 다음에 분산 표준 편차가 5인 이런 전기부포를 따른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어진 조건이고, 그 다음에 이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수 중 100개를 뭘 하냐 하면 이미 추출한다 그랬거든. 자, 여기서 있잖아. 이미 추출 이런 말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게 뭐야? 표본 평균에 대한 얘기라고. 되니?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는 이런 말이 안 나왔단 말이야. 앞에 전기부포 단원에서는 지금 모집단에 대한 단어로 넘어오면서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이미 추출 이런 말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집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100개를 이미 추출한다는 얘기는 이게 표본 평균에 대한 걸 나한테 물어보고 있다라는 걸 눈치를 채야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100개를 이미 추출한다는 얘기는 n이 100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샘플을 100개를 추출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랬다. 그 다음에 이때 그 표본 평균을 x바라 하자. 그래서 가르쳐 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표본 평균을 x바라 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 표현이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뭐냐 하려면 지금 모집단에 대해서 표본 평균에 대한 것 또는 표본 평균의 분산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물어볼 거다 이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 Vx가 원래는 뭐였냐 그러면 지금 Vx가 2x제곱 빼기 2x였는데 우리가 있잖아. 이 V의 x반은 어떻게 구하냐 하면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구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집단을 알고 있을 때 앞에 단원에서는 전기분포 단원에서는 Z 변환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잖아. 그래서 Z 변환을 할 때 어떻게 하냐 하면 Z 변환할 때 식이 어떻게 되지? 시그마 시그마 분의 x 빼기 m 이렇게 표준화를 하죠. 그죠? 이게 Z 변환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앞 단원에서 우리가 전기분포 단원에서 했던 거고 요게 뭐냐 그러면 표준 편차거든. 그러니까 이게 표준 편차가 바뀌어요. 이쪽으로 모집단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 표본 평균 x바에 대한 거를 물어볼 때는 그러니까 z 값이 어떻게 되겠어? z가 여기가 시그마가 아니라 루트 n분의 시그마분의 x바 마이너스 m 이런 식으로 표준화가 된다 이거죠. 됐어요? 이 두 개의 차이만 잘 기억을 하면 되거든.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이게 모집단에 대한 건지 아니면은 표본 평균 그러니까 모집단에 대한 전교분포 문제인지 아니면 표본 평균에 대한 전교분포 문제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 근데 고민할 게 없는 게 이런 식으로 문제에 주어진다고. 아니면 이렇게 100개 이미 추출 이런 말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있다 그러면 표본 평균에 대한 전교분포 문제구나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P의 X바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149, 그 다음에 151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 확률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헷갈릴 게 솔직히 없지. 여기에 X가 아니라 X바니까. 그죠? 여기가 X가 되면 이렇게 정교화를 하는 거고. 자, 다시. 그러니까 표본 확률 변수가 X라 그러면 이렇게 정교화를 표준화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X바다 그러면 이렇게 표준화를 해야 된다 이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만 잘 기억을 하면 되거든. 자, 그래서 이거의 확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를 Z 변환을 하긴 하는데 이게 X바니까 여기에 오는 게 뭐냐 그러면 루트 n분의 시그마 값은 5죠. 그러니까 여기가 5. 그 다음에 X바 151. 여기서 X 평균 150을 빼야 돼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루트 100분의 5 이게 뭐냐 하면 루트 n분의 시그마. 그죠? 그 다음에 위에는 149에서 150을 빼야 된다 이거. 자 이렇게 되니까 얘가 얼마가 되냐 그러면 얘가 10분의 5 그러면 2분의 1 마이너스 1을 2분의 1로 나누니까 빼기 2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P 그래서 Z값이 얼마냐 그러면 빼기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0부터 2까지의 확률의 2배가 되는 거죠. 2P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시그마 2까지 Z값이 2일 때에 뭐냐 하면 확률값은 0.4772 그래서 2 곱하기 0.4772 이게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된다 이거죠. 됐어요? 자 5번 왜 울어? 너무 슬퍼요. 아니 교재를 안 갖고 올 수도 있고 교재 없이 수업을 할 수도 있지 왜 울고 그래? 아 왜? 비염이 너무 심해요. 아 그래? 너무 저기 뭐야 눈썹 피날리게 뛰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자 5번 보면 어느 비행기 탑승객의 짐의 무게는 평균이 얼마가 되냐 그러면 18kg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4의 제곱미터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그랬을 때 이 비행기 탑승객 중에서 n명을 이미 추출한다. 자, n명을 이미 추출하는데 이때 있잖아 표본평균 x바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17, 그 다음에 19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확률을 가르쳐줬어 이번에 거꾸로. 이 확률값이 얼마라고 가르쳐주냐면 0.8664다 이렇게 돼. 됐죠? 이때 있잖아 n의 값을 구하라. 좀 전에는 n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확률을 구하라 그랬는데 반대로 확률을 가르쳐주고 이제 거꾸로 n을 구하라 이거죠. 그러면 다시 얘를 z 변환을 하게 되면 지금 얘가 n명이니까 루트 n분의 이렇게 될 거고 시그마는 4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19에서 18을 빼야 되죠. x바가 19 그 다음에 평균은 18이다 이렇게 되고 반대쪽은 루트 n분의 4분의 17 빼기 18이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 값이 0.8664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 z값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지금 4분의 마이너스의 루트 n 이렇게 되고 반대쪽은 4분의 루트 n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가 2 곱하기 0.4332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얘가 0에 대해서 대칭으로잖아. 4분의 루트 n 빼기 4분의 루트 n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0.4332에 대한 확률값을 보면 얼마가 되냐면 1.5라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 그러면 1.5가 돼야지만 확률값이 0.8663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됐죠? 그래서 루트 n이 얼마가 되냐 그러면 6에 따라서 샘플을 36개를 뽑으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자, 모평균의 추정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얘기했죠. 이 모집단이 있을 때 그 모집단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돼. 그러면은 아까 그러면은 x바의 평균이 모평균이라고 한 건 뭐냐? 뭐예요? 아까 이에 x바의 뭐가 되냐 그러면 이 값이 m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 x바를 계속 여러 번 뽑았을 때에 대한 부분이고, 그지? 한 번 뽑는 거 안 했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 있잖아, 여기서 있잖아, 샘플을 n 개를 뽑았어. 그랬더니 이게 모평균이 될 확률은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제로겠죠. 네. 그렇지 않을까? 네. 어? 네. 그러니까 500명의 학생이 있어. 그 학생들의 수학 평균이 있을 네. 거고 거기서 있잖아요. 내가 한 50명을 뽑았다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50명을 뽑아서 수학 평균을 내봤어. 그랬더니 원래 전체 평균하고 이 50명의 평균하고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 거의 맞지 않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을 맞출 수는 없다고 한 번만 갖고는.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어? 아까 여러 번 뽑는다고 했잖아. 이 여러 번 뽑은 거에 대한 평균의 평균을 해보면 그게 모평균이 된다 이거고.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이걸 한 번을 뽑았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번을 뽑아서 나온 이 x바를 가지고 뭘 하는 거냐면 추정이라는 건 뭐 맞춘다는 얘기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x바를 가지고 이 모평균을 맞춰보겠다는 얘기랑 똑같다고.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 이거를 100% 맞출 수는 없고 그래서 확률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이 x바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 거냐 그러면 모평균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어요. 이 값이 모평균이라 그러면 x바가 요 어딘가에 나올겠지. 여기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x바가 여기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 값을 구했을 때 그랬을 때 뭘 생각을 해볼 수 있냐 하면 이 x바를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은 등간격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 요 모평균이 들어있을 확률을 계산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모평균이 요 사이에 있어 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추정이다 이렇게 돼. 됐죠? 그래서 그러면 이 안에 있을 확률은 어떻게 되냐? 이제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있잖아 니네 학교의 수학 성적의 평균을 내가 있잖아 추측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점수를 가지고 제 점수를 가지고요? 내가 그쪽은 부정하지 않을까요? 아니 한 명밖에 모르니까 너밖에 모르니까 네 점수를 가지고 니네 학교의 평균을 추정할 수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네 점수가 기분이라도 좋으라고 80점이 나왔어. 오, 그렇지. 그런 반응을 원했거든. 아니 80점은 나왔어요. 그럼 90점. 지금 절대평가라서 80점 나와요 이제. 원래 아니었지만. 자, 전체 평균이 잘 모르겠어 얼마인지. 근데 내가 있잖아 어떤 학생의 점수 몇 명의 점수를 알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학생들의 평균을 내봤더니 예를 들어서 62점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학생의 그 학교의 학생이 한 5명 있다고 쳐. 그러면 그 학생의 평균이 62점이 나왔어. 그럼 이걸 가지고 얘네 학교의 평균을 이제 맞춰보자 이거지. 그래서 내가 그러면 맞출 테니까 잘 들어봐봐. 평균이 0점부터 100점 사이에 있을 것 같아. 그렇겠죠. 그러면 뭐야 이거 말이라고 그래?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의미 없는 추정이다 이거죠. 이거는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미안해 잘못했어. 그러면 10점부터 90점? 그러면 장난쳐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의미가 없는 거라고 그런 것들은 추정이라는 거죠. 10점부터 90점 사이에 있을 수도 있잖아. 아니 근데 내가 가르치는 애가 62점 나오는데 평균이 5명이 근데 평균이 10점부터 90점 사이에 있을 얘네들이 거야. 완전 엘리트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모평균이 있을 거다라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이거죠. 통계적으로. 그렇지 않을까? 그럴 수도. 그래서 의미가 있으려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돼? 폭을 얼마만큼 좁힐 거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투표를 하는데 투표에 투표 선거에 나온 사람이 3명이야. 이 3명인데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얘가 있잖아 30% 여기는 40% 그다음에 여기가 몇 퍼센트냐 하면 여기가 30%다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이 당선될 것 같단 말이지, 그죠? 그래서 당선될 확률 뭐 이런 거 막 여론조사에 나오잖아. 개표 방송 할 때 보면 개표 방송 안 봐요?
정치형 전혀 관심이 없구나. 아니 가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될 거라고 했는데 틀리면 완전 여론조사를 엉터리로 한 거잖아요. 어떡해요? 어? 아니 뭐 마음 바뀌었을 수도 있죠. 아니 그렇긴 한데 네. 그래서 이게 추정을 할 때 굉장히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거죠.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추정에 대한 부분을 이거는 있잖아. 이거는 딴 얘기고. 그래서 지금 얘를 가지고서는 얼마만큼 이제 이 간격을 좁힐 거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건데 그러면 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거잖아요. x가 어디 사이에 있냐 그러면 a와 b 사이에 있을 확률 이게 있잖아. 뭐가 되냐 하려면 얼마가 될까 이게? 얼마가 될까? 예를 들어서 0.9 이렇다는 얘기는 뭔 얘기일까 이거? 네? 지금 이 x바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다. 얘 확률값이 0.9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걸 정규분포상에서 표현을 해봤을 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런 정규분포에서 여기가 평균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이 면적의 값이 얼마가 되냐 하면 0.9, 즉 95%다 이거죠. 됐어요? 그러면 x바가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5라는 건 결국에는 95% 확률로 우리가 이제 이 안에 있을 확률이 95%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거냐 하면 모평균을 추정을 할 거야. 모평균이 우리가 있잖아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그대로 이제 거꾸로 가는 건데 그러면 얘를 z 변환을 할 때 얘가 뭐였죠?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여기가 x바 마이너스 m 이렇게 되잖아. 그 다음에 반대쪽은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분의 이렇게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냐 하면 x바 빼기 m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가 a 빼기 m이 될 거고 여기가 x바가 아니라 b 이렇게 되겠죠. a부터 b까지 나가 있으니까. 그러면 자 이 확률이 얼마가 되냐 그러면 얘가 0.95 이렇게 되려면 그럼 이때 있잖아 여기서 모르는 거는 n밖에 없잖아요. a값 b값을 우리가 결정을 해줄 수 있는 거거든. 실제 있잖아. 그래서 이 a가 뭐냐 그러면 x바라고 했잖아. x바 x바 얘도 x바 이렇게 되는 거 됐죠? 그러면 이게 0.95가 되는 값은 결국에는 지금 이 면적 두 개의 면적이 0.95가 나와야 되는데 이 0.95가 되는 값이 얼마냐 그러면 얘가 1.96이야. 이 z값이 1.96이 되면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의 이 면적이 0.95가 된다고. 됐어요? 이거 문제에서 주어지거든. 그래서 지금 z값이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의 확률값, 즉 이 면적이 0.95가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이 값이 이렇게 나오려면 얘가 얼마가 돼야 되냐 하면 1.96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지 이거? 자 그래서 결국에는 x바가 어떻게 되냐 하면 x바 빼기 m 자, 이 값이 뭐냐 하면 얘랑 얘랑 두 개를 곱한 거니까 1.96에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러면 m은 얼마가 되냐 하면 m은 얘가 넘어가고 이게 반대로 넘어오면 되니까 x바 빼기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1.96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풀어보면 m의 값이 어떻게 될 거냐 하면 x바 더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오겠지? 될까요 이거? 그래서 지금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이 모평균을 추정을 하는 건데 그래서 모평균이 결국에는 뭐가 되냐 하면 지금 x바 그 다음에 더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반대쪽은 x바 더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풀어보면 결국에는 이제 m의 값이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데 얘가 있잖아. 얼마가 된다고 했어? 1.96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샘플을 하나 뽑아. 그래서 나오는 x바가 있다고.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그러면 이 무평균이 요 범위 내에 있을 거다. 아이고 백인데 잘못 썼네. 하나는 백이죠.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 있을 확률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95%라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62점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요 범위 내에 있을 이 범위 내에 뭐가 있냐 그러면 모평균이 있을 확률이 얼마가 되냐 그러면 모평균이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해보자. 그래서 모평균이 요 안에 있을 확률이 95%라 이거죠. 됐어요?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애들이 만약에 성적이 굉장히 우수하거나 아니면 덜 떨어졌거나 이랬다 그러면 모평균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모평균인데 여기가 모평균인데 내가 있잖아 가르친 애들의 성적이 여기에 나왔어. 여기 우수해.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이 범위 내에 모평균이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오차가 나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못 맞출 수도 있다 이거죠. 그거는 이제 별량을 어떻게 된 거야? 잘못 뽑은 거지 실제적으로.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무작위 추출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오차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모평균이 요 안에 있을 확률이 95%다. 그러니까 모평균 m이 이 사이에 m이 이 범위에 지금 이 범위에 있을 확률이 얼마냐 그러면 확률이 0.95 이렇게 되는 거죠. 됐지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있잖아 이 모평균을 추정할 때 쓰는 게 딱 두 가지인데 95%가 있고 99%가 있어.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0점부터 100점까지 이 사이에 평균이 있을 거다. 이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추정이 된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의미가 없는 짓이고, 그러면 내가 봤을 때 그러면 10점부터 90점까지는 의미가 있냐? 별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62점이라는 점수가 나왔을 때 그러면 한 57점에서 그 다음에 67점 사이에 있어. 이 정도 돼야지 조금 의미가 있어지는 거고, 이거를 더 줄일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근데 이거를 줄이면 줄일수록 뭐가 될까? 구간을 줄이면 줄일수록 위험이 커지죠. 못 맞출 확률이 높아진다고.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쓰는 게 뭐냐 그러면 95%, 99% 이렇게 돼. 그러면 95%가 좋을까? 99%가 좋을까? 99%가 좋으면 좋긴 하지. 왜냐면 맞출 확률이 모평균이 그 안에 있을 확률이 99%니까. 근데 뭐예요? 범위가 넓어지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조금 더 정교하게 맞추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95%로 범위를 줄여야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95%일 때는 z값이 1.96이고 그 다음에 지금 얘가 했잖아. 이렇게 가서 더 가가지고 얘가 이 면적이 0.99가 되는 그 값이 얼마냐면 2.58이야. 됐어요? 여기가 빼기 2.58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2.58 빼기 2.58부터 2.58까지의 안에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면적이 0.99가 돼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값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이거를 실내 개수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때 있잖아. 요게 2.58이 오든가 1.96이 오든가 두 개인데, 그러니까 이 값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실내 개수.
그 다음에 우리가 했잖아. 이 1.96을 뭐라고 했지? 95%라고 했고 얘를 99%짜리라고 했는데 이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신뢰도라 그래요. 그래서 신뢰도가 높아지면 구간이 넓어지니까 맞출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도를 줄이면 맞출 확률이 떨어지는 대신 좀 더 정교한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거는 뭐 통계를 작업을 하는 사람의 뭐냐면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겠죠. 내가 95%로 할 건지 99%로 할 건지. 조금 범위 조금 있잖아. 오차가 나더라도 못 맞출 확률이 좀 높더라도 조금 더 정교하게 범위를 구해 보겠다 그러면 95%를 쓰는 거고, 그거보다는 정확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99%를 쓰는 거고, 100%를 쓰면 아예 의미가 없어지는 게 되는 거니까. 아까처럼 0점부터 100점 사이에 평균이 있을 거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전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값이 된다 이거죠. 됐지요? 그래서 이런 신뢰계수에 대한 값은 있잖아. 문제에서 주어져요. 그러니까 95%가 얼마다, 그 다음에 95%에 해당하는 게 1.96, 그 다음에 99%에 해당하는 게 2.58이라는 건 문제에서 항상 주어지거든. 자, 그래서 여기가 2.58, 여기가 2.58 이렇게 되면 x바에다가 표본평균에다가 2.58하고 얘를 곱한 거니까 더 넓어질 거 아니야, 범위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넓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지요? 그래서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때 있잖아. 여기 신뢰 계수, 그 다음에 신뢰도라는 용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 신뢰 구간이라 그래. 용어가 이제 신뢰 구간 여기 나오는데, 신뢰 구간은 뭐냐 그러면 x바 마이너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콤마, 그 다음에 x바 더하기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신뢰 구간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신뢰 구간의 길이, 신뢰 구간의 길이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돼. 그래서 이거에서 이거 빼면 x바는 사라지고 그다음 2 곱하기 1.96 그 다음에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된다 이렇게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이게 1.96이 될 수도 있고 또는 2.58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거 두 개밖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해됐지요? 그래서 얘가 95%, 얘가 99%. 그래서 목평균을 추정하는 식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 m이 x바 표본평균 더하기 신뢰도에 해당하는 신뢰계수가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1.96 또는 2.58, 그 다음에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반대쪽은 빼기가 되는 거고. 될까요? 그러니까 저 범위 내에 있을 목평균이 저 범위 내에 있을 확률이 95% 또는 99%다 이렇게 돼. 자, 문제 6번.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구의 수명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그래서 이거는 모집단에 대한 정규분포를 안 가르쳐주고 있잖아, 이제. 맞니? 그러니까 문제를 봤을 때 앞에서는 어떤 게 있는데 걔가 평균 얼마, 그 다음에 표준편차 얼마의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 그거는 뭐야? 모집단의 정보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고. 근데 여기서는 모집단의 정보를 우리가 모평균을 추정하려고 하는 거니까 모집단에 대한 정규분포를 안 가르쳐 주죠. 그냥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렇게만 나오고. 자, 그래서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전구 100개를 이미 추출하여, 그래서 n이 100이다 이렇게 된 거고, 그거의 수명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어떻게 되냐 하면 100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표준편차가 50의 제곱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거는 표본에 대한 정규분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 100개를 추출해서
수명을 조사했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있잖아. 이 값은 얼마예요? x바가 되는 거죠. 됐어요? 1000개 뽑은 거에 평균. 그러니까 얘는 표본 평균에 대한 거고 얘는 표본 분산이다 이렇게 돼. 근데 이 표본 분산은 있잖아. 요 샘플의 개수가 충분히 크면 있잖아. 표본 분산은 실제 있잖아. 모분산하고 똑같다 이렇게 돼. 응? 그냥 그렇다고 하고 넘어가는 거야. 통계는. 정확한 증명을 하는 거는 상당히 지금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우리가 증명을 하진 않거든. 그래서 n 값이 n이 충분히 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뭐가 된다고 했죠? 정규분포를 이룬다 그랬어요. 그죠? 정규분포를 이룬다. 자, 그 다음에 n이 충분히 크면 뭐가 되냐 그러면 표본 표준 편차. 그러니까 표본 표준 편차는 모 표준 편차와 같더라. 이렇게 돼. 그래서 지금 1000개면 100개죠, 100개. 100개면 충분히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내가 고등학교 때 배울 때는 50개 이상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는 뭐 30개 이상도 중교분포를 따른다고 이렇게 가르쳐줘.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20개가 깎였는데 그래서 아무튼 헷갈리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주니까 무슨 40개 막 이런 식으로 주지 않는다. 그래서 n이 충분히 크면 걔는 뭐가 되냐 그러면 이미 추출을 한다 그랬을 때 정규분포를 따르더라.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는 모 표준 편차와 같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이런 거 갖고 장난을 치진 않는데 만약에 모집단이 있잖아.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이루지 않는다고 했을 때 모집단이 이거는 그냥 이렇다라는 거를 알아두면 되고 실제 있잖아.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이루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n이 충분히 크면 그러니까 모집단에서 이게 샘플을 추출을 하는 거잖아요. 얘가 있잖아. 정규분포가 아니야. 정규분포가 아니라는 얘기는 확률 밀도함수가 종 모양 형태 대칭 곡선이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랬을 때 그래도 n이 충분히 크다 그러면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돼요. 됐지? 그러니까 이미 추출을 한다 그러면 이미 추출이 중요해. 그러니까 의도를 갖고 있잖아. 뭐 잘하는 애들 성적 좋은 애들만 뽑거나 못하는 애들만 뽑거나 이런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미 추출을 한다 그랬을 때 이 n의 값이 충분히 크다. 그래서 30 이상 뭐 또는 50 이상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얘하고 상관없이 모집단하고 상관없이 정규분포를 이룬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100개니까 충분히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얘가 x바, 그다음에 얘가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인데 분산이죠. 표본 분산인데 얘가 모분산하고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때 뭘 물어봤냐 그러면 이 전구의 수명의 m 시간 평균, 수명의 평균 m 시간에 대하여 답을 구하라. 신뢰도 첫 번째는 95% 신뢰 구간을 구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9% 신뢰 구간을 구하라 그랬거든. 그러면 95% 신뢰 구간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m이 뭐보다 크거나 그러면 x바는 1000 이렇게 되는 거고, 95% 신뢰 구간은 거기 써있죠. z의 절대값이 1.96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0.9 이게 신뢰 개수 1.96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거든. 되니? 그래서 여기가 신뢰 개수 1.96 그 다음에 곱하기 루트 n분의 이렇게 되니까 루트에 100 이렇게 될 거고 시그마는
5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반대쪽은 1000 빼기 1.96 그 다음에 루트의 100분의 50 이렇게 되죠. 자, 얘가 10이니까 나누면 5가 될 거고 5를 여기다가 곱하면 1000 빼기 1.96 곱하기 5 3이 올라가니까 8, 그 다음에 9, 9.8 이렇게 되죠. 9.8, 그 다음에 M, 이쪽은 1000, 9.8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요게 있잖아, 뭐가 돼? 얘가 구하고자 하는 실내 구간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아까 있잖아, 대괄호를 써서 구간 표시를 해줘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이게 95% 신뢰 구간이 된다 이렇게 돼. 될까요? 자, 2번은 99%라고 했으니까 99% 신뢰 구간을 구하라. 그러면 뭐만 바꿔주면 되냐? 아니면 신뢰 개수만 바뀌어주면 돼. 그죠? 예, 신뢰 구간을 구하라 했으니까 1.96 대신 2.58을 갖다 집어넣으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1000에 빼기 2.58 그 다음에 루트 100분의 50 그 다음에 M 얘가 1000 더하기 2.58에 루트의 100분의 50이다. 계산은 생략할게요.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는 표준 편차가 10g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그마가 10 이거는 알려줬고 그 다음에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랬거든. 제품의 무게 평균 M을 지금 신뢰도 95%로 추정을 했더니 M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알파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베타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때 베타 빼기 알파 그러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되는데 그 값이 1.4가 되게 한다 이거죠. 그러면 우선은 이게 목평균의 추정에 대한 식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X바 그 다음에 플러스 이게 95% 신뢰도인데 거기 보면 1.96 주어져 있거든. 그죠? 그래서 1.96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그 다음에 여기가 시그마 이렇게 될 거고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돼요. 그러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이게 베타가 되고 얘가 알파가 되는 건데 베타 빼기 알파가 1.4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얘에서 이거 빼면 2 곱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얘가 얼마냐면 1.4가 된다 이 얘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n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고. 되니? 자, 그래서 얘가 지금 1.4의 제곱이야. 1.96이. 얘랑 나누면 얘가 1.4 이렇게 되거든. 얘는 여기가 1이 될 거고. 그래서 얘랑 곱한 게 이게 10이었죠? 얘도 10이고. 시그마 값은 가르쳐줬으니까. 그래서 얘랑 이렇게 곱하면 얼마가 되냐면 28이 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루트 n분의 28이 1이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n은 28의 제곱이 되겠죠. 400, 160, 64 784 아니에요? 784 자, 8번 보면 표준 편차가 얼마라고 했냐면 0.4 이렇게 돼 있고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평균을 신뢰도 95%로 추정한다 그랬어요. 목평균 n과 그 다음에 표준 평균 x바의 차가 그랬는데 그러면 m이 뭐 이거는 28밖에 없는데 x바 더하기 그 다음에 1.96 이거 보면 있잖아 문제에 1.96이라고 뭐 주어졌다 또는 2가 주어질 때도 있어요.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래서 1.96에 루트 n분의 얘가 얼마가 되냐 그러면 시그마 이렇게 될 거고 반대쪽은 x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자, 이때 있잖아 가르쳐준 게 뭐냐 그러면 m 빼기 x바 그죠? m하고 x바의 차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얘가 결국에는 m 마이너스 x바가 뭐가 되냐 그러면 1.96의 루트 n분의 0.4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반대쪽은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0.4 이렇게 되는 거죠. x바를 이항을 하게 되면
그래서 n 빼기 x 바에 이거에 차라고 했으니까 절대값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1.96에 루트 n분의 0.4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지금 이 값이 0.01 이하가 되도록 하라 그랬잖아. 얘가 0.01 이하가 되도록.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0.01이 되면 되죠.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0.01 이런 식으로 되면 된다 이것이. 자, 그래서 지금 루트 n의 값이 얼마가 되냐 그러면 0.01 그러면 100을 양변에 곱한 거니까 196 곱하기 0.4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196에 그 다음에 0.4니까 19.6에 4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64, 24 그러면 36, 38 그 다음에 7이 되죠. 그래서 78.4더라 이렇게 되는 거. 됐지? 자, 그래서 지금 이때 있잖아. n이 루트 n은 그러면 얼마가 되면 되냐 그러면 지금 이 구하라고 이게 표본의 크기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거든. 그러면 이거보다 얘가 작게 되려면 지금 결국에는 78.4의 제곱이 돼야 되는데 n은 78.4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78.4를 뭐 제곱하면 되겠죠 이거? 너무 커요. 숫자 뭐 이렇게 힘들게 줬어 이거 6, 1, 그 다음에 3이 올라가니까 28, 31 그 다음에 8, 4, 32 3이 될 거고 64니까 7, 6이 올라가고 그러면 64, 56에다 6 다니까 오 마이 갓. 56에다 6을 더하니까 60 오 마이 갓. 아이고 하나 더 해야 돼 그 다음에 7, 4, 28 이렇게 되고 2가 올라가고 58, 5가 올라가고 그러면 49니까 54 이렇게 그래서 6, 5 그 다음에 6 하나 올라가니까 14 하나 올라가니까 6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수점이 두 개니까 6146 이렇게 되네요. 됐죠? 네. 그래서 요거보다는 어떻게 돼야 될까?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6147이 구하고자 하는 값이다 이렇게 돼.